네, 안녕하십니까. 쑥쑥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세대 합가에 대해서 하기로 했죠. 자, 세대 분리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된 하나의 세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세대 합가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됐던 세대가 다시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세대 합가인데요. 요거 지난번에는 세대 분리는 이런 용도로 많이 썼죠. 비과세 받거나 양도세 비과세 받거나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대주가 돼서 새로운 청약을 넣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는 세대 합가는 그거와는 좀 달라요. 이거는 대항력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대 합가라는 건요.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임차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채권적 전세잖아요. 이 전세 개념이.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채권의 물권화, 그래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가지만 조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물건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 안점이었는데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 등록 곧 전입신고라고 그랬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임차인에게 중요한 요소였고 이 두 가지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물권하고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이제 용인 예를 들게요. 용인 기흥역에 A씨가 살고 계셨어요. 요 사람의 배우자로 할까요? 네, 배우자로 할게요. 배우자가 B였는데 보통은 아빠가 계약을 하시죠. 네, 아빠가 세대주가 보통 계약을 하시고 계약을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도 세대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입신고가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요 날짜에 입주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전입이 딱 된 거예요. 전입.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 날짜쯤 돼가지고 A라는 이 아버지가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대구에 다 가진 않아요, 가족이. 왜냐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학교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녀들하고 엄마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남아요. 이 원래 살던 집에 용인 기흥역의 아파트에 남고 요 A라는 분은 지방으로 대구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 원룸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A 씨도 거기에 가서 대구에 가서 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월세 계약이나 뭐 하겠죠? 하다못해 전세 계약이면 전세 계약도 하겠죠? 그러면 전세 계약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대항력을 만족하려면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전입신고를 하셔야죠. 그러면 A씨가 대구에 가서 이때 대구에 가서 전입을 딱 하는 순간 여기는 뭐가 돼요? 네, 여기선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대항력이 깨져요. 이때부터 깨져버리고 여기 있던 거는 싹 없어져 버려요. 여기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여기는 이쪽으로 돼버리고 문제는 그러면 보통 여기는 가족들이 다 사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원룸보다는 비싸겠죠. 그럼 여기가 보증금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전출이 돼버리면 그러면 대항력이 깨져버리네. 그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아마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중개사분들 많이 아실 건데 가족들이 그 원래 살던 집에 가만히 있고 아빠만 갔다 오는 것은 여기선 전출이 되지 않는다. 전입으로 봐준다. 뭐 이런 거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세요. 이때 아버지가 밑에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때 여기서 요때 B가죠. B가 전입 신고를 해요. 기흥역 여기는 용인 기흥역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엄마가 전입을 해요. 아빠는 어디에 가요? 대구에 전입을 해요. 여기가 A가 대구에 전입하고
자, 용인 기흥역에 전입하면은 엄마가 이제 이때부터 B로 바뀌죠, 전입자가. 그러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때부터 생겨야 되잖아요. 그거 이어져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때 전입을 할 때 그냥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 아이고 세대주 포함 일부 전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 포함해서 한 명이 세대주 한 명만 갈지 아니면 세대주 포함하면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세대주 포함 일부가 전출했다는 거예요. B가 전입신고. 그러면은 세대주가 요때 A가 요때 전입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전입이 들어갔을 때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날짜가 요 날짜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대구에 가서 전입을 하시면 그제서야 다 이제 둘 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요쯤 돼서 이제 끝났어요. 예, 대구에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이 아니죠. 용인 기흥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A가 다시 전입하고 들어오면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요때부터 지금 다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때는 뭐 전입을 하는데 거기다가 세대 합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 합가는 어떻게 돼요? B가 한 거에 세대 합가가 되면서 B가 했던 이 시점부터 세대 합가가 돼서 요때부터 대항력이 되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이 B는 이때부터 된다면서요. 그래서 요때부터 됐던 이 B의 대항력 기간을 A가 그대로 승계받게 되면서 처음에 요때부터 다시 다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합가는 의미는 뭐예요? 예, 있던 대항력을 그러니까 전입신고의 대항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가는 게 이 바로 세대 합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분류와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게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요. 경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끔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경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지방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세대 합가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경우 가능하겠죠? 어쨌든 세대 원이 그대로 그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B가 계속 원래대로 합시다. 네. 처음에 A가 됐었고 그 다음에 B가 됐었는데 이게 요때부터 됐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스위치가 돼가지고 요때부터 다시 B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갑자기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 그랬더니 당연히 배당 요구를 받으려면 계약서 다 갖다 제출을 해야 되죠. 그때 계약서를 갖다 제출한 거에는 계약자는 A로, 임차인은 A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B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어, 여기 대항력 없는 사람이다. 엉뚱한 사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A가 원래 전출이라네요. 예, 죄송합니다. A가 전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에. 근데 B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 없네?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돼 있네? 그럼 여기 대학력 없으니까 난 들어가야지. 낙찰 들어가.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왜요? 이 사람 세대 원일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세대 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세대 합가를 바로 신청해버리는 순간 얘는 이때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때로 대학력이 소급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출이, 은행 대출, 경매를 신청한 은행 대출이 요 시점에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A라고 또 쓰면 안 되죠? 이 C은행. 네. C라는 은행이 이때 대출을 갖고 있어서 B라는 사람은 여기 상관없네. A는 전입 지금 한다고 해도 후순위권자네. 그럼 나는 들어가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가 세대 합가를 내서 여기를 땡겼다. 그러면 이 순간 얘는 뭐가 돼요?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보증금 반환을 해줄 때까지 낙찰을 받았어도 네, 입주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문제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세대 합가입니다.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세대 원일지도 모른다. 세대 열람에 엉뚱한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게 세대 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대 합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세대 합가의 양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학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매 낙찰자는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대 합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는 다르게 세대 분리와는 다르게 이번에 세대 합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용도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진짜 떨어지냐 붙냐 이거의 차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 합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면 쓸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